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량에서 길을 묻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화창한 날씨가 정말 끝내줍니다. 지난 시간에 진선진미라는 것을 잠깐 언급했는데 정말 오늘도 그런 날씨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앞으로도 계속 진선진미의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이렇게 화창한 날씨다 보니까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가요? 얘네들도 혹시 여행을 떠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는 산길을, 둘레길을 한 10km를 걸었더니 컨디션도 참 좋고 오늘 강의가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실전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58년 4월생입니다. 자, 순서에 입각해서 풀어보죠. 몇 월에 무슨 일간인가? 즉 자신의 역할로는 무엇인가? 간목이죠. 간목은 뭡니까? 위로 자라는 역할, 또 크는 일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신강신약을 구분하라 그랬죠. 신강신약 보죠. 보는 순서 제일 먼저 몇 월에 무슨 일간인가니까 4월에 간목. 자, 목생화를 하고 있네요. 목생 정화는 화죠. 사화 여기도 화죠. 목생화 하고 있습니다. 내 편은 하나가 있습니까? 임목, 목이니까 이건 내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목생화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목국토, 무토, 진토죠? 산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진토. 자, 여기는 같은 글자니까 무토, 여기 술토. 자, 토, 네 개. 목국토. 우리 음양오행 배우면서 오행도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상생이라고 그랬고 별표로가 되면은 상극이 되면서 싸움을 한다고 그랬죠. 즉 내가 힘이 뺏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국토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직업이 정원사라면은요. 정원사면 땅을 파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자기가 돈을 벌죠. 즉 일을 하는데 힘이 든 만큼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여기 토가 있고 여기도 토, 조상자리죠. 그러니까 연주와 월주와 일주, 시주에서 전부 다 내 힘을 빼는 것만 있습니다. 자, 믿을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 지금 배우자 자리라고 그랬죠. 임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내 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신약이 되겠죠. 자, 신약사주입니다. 신약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합충관계를 봐야죠. 갑하고 합이 되는 게 뭡니까?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여섯 번째, 갑기토 합이 된다고 그랬죠. 합화토. 일곱 번째 거, 갑경충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기토도 없고 경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과 충 없죠. 없습니다. 자, 지지를 이제 봐야죠. 총간 봤으니까 지지로 내려와서 나를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인하고 충되는 게 뭐였죠? 천간에서 일곱 번째하고 충된 것처럼 지지에서도 충이 일곱 번째가 된다고 그랬죠? 자, 저 인목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인신충, 나는 1, 여기는 7이라고 그랬죠? 1월, 7월이니까 반대의 계절하고 충돌이 된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없습니다. 인신충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합을 보라고 그랬죠. 합은 어떻게 됩니까? 뿌리에 속하고 천간을 받쳐주는 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오술 세 개가 합해진다고 그랬죠. 자, 인목을 중심으로 해서 인오술. 자, 그렇게 해서 가운데 기운, 이건 양화니까 오화, 뜨거운 불이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화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 개가 합해서 힘이 강해졌으니까 화국. 자, 여기 보니까 인하고 술이 있네요. 5가 빠졌습니다. 결정타가. 요거는 한 칸 건너가 있으면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재는 되어 있지만 아직 합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건 영향력이 미미한 거고, 그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론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이 자연, 농사를 짓는 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원리, 말하자면 역학의 원리인데, 일반론의 그 교재를 보거나 일반 강의를 듣게 되면 이걸 합으로 봅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나서 사랑을 하든 싸움을 하든 일단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히 만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삼합이 성립이 안 되고 반합도 성립이 안 됩니다. 자, 1점 반은 이쪽도 합이 되고 이렇게 5를 해서 이쪽도 합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반합이라고 그랬습니다. 1.5 합이 아니라 반합이라고 얘기했죠. 요거는 5하가 빠졌기 때문에 반합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으로 됐고 합충관계 없습니다. 합충관계도 없고, 그 다음에 용신이죠. 용신 잠시 후에 대운과 세운, 대운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왜 대운이 먼저 나와 있다고 했죠? 먼저 도착을 한 겁니다. 자, 58년 4월생인데 지금도 58년 4월이 아니죠. 이게 인생의 여행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자, 서울에서 원국, 사주 원국이라고 그랬죠?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원국, 사주, 원국 바탕, 즉 원바탕입니다. 이 원바탕을 얘기하는데 원국이 이걸 자동차에 한번 비유합시다. 사주 네 바퀴가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자동차가 어디서 58년 4월에 서울 자동차 공장에서 출고가 됐습니다. 출고가 돼서 인생 여행길을 떠납니다. 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에 와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도 58년 4월이라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 운명대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바로 이 계절이 바뀌면서 자신의 운명도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조임금처럼 왕족으로 태어나서 그대로만 있다면 평생 그렇게 편안하게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겠지만 바뀌기 때문에 나이도 먹고 하면서 운명도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60대에 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생에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여행을 떠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면 지금 대구에 와 있다고 하면 됩니다. 대구에 와 있다. 그래서 먼저 60살부터 69세 10년 동안 지금 대구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공간적 배경이라고 그랬죠. 대우는 공간적 배경 10년을 자리를 잡고 있고, 다른 말로 환경적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구라는 환경에서 겨울을 만났는데, 자, 10년 동안 딱 그렇게 있는데, 이 10년 속에서 작년에는 2019년이라는 해가 왔었고, 올해는 2020년 경자년이 들어온 거고, 내년에는 2021년 신축년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주가 좋고, 원국 바탕이 좋고, 대운도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근데 항상 그 연도가 변수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국 좋고 대운 좋고 세운까지 좋으면 삼위일체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때부터 발복을 하기 시작하고 운이 트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은 대운과 세운도 괜찮은 운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대운을 먼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국 보고 대운을 보고 그 다음에 변수가 올해는 어떻게 되는가 해서 이걸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용신은 쓸 용자라고 그랬죠? 쓸 용자에 기신신자를 쓰는데, 전통적으로 이 기신신자를 쓰는데 이 몸신자를 써도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약사주였습니다. 신약사주니까 당연히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주는 게 용신의 역할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약하니까 신약사주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나를 도와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죠. 자, 우리 영조 할아버지를 좀 보죠. 영조 할아버지는 신약도 아니고 신강도 아니라고 그랬죠.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처럼 간목이 여기 하나 와 있고 여기 간목이 하나 와 있고 또 여기도 하나 와 있다면 이거는 균형이 잡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2대 6이 돼 있습니다. 내 편은 2개, 내가 도와주고 극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약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 형제, 자, 똑같은 갑이 와서 받쳐주면 내가 좀 덜 힘들겠죠.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게 용신 역할이니까 균형과 조화를 잡아주는 거. 또는 내 같은 간목이 아니어도 같은 목, 이것도 인목도 목이죠, 양목. 이것도 여기가 물이, 여기가 물, 여기도
여기 나무, 여기 물, 여기도 물, 여기도 물, 여기도 물이라면 수생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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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생목을 하니까 그때는 내가 신강으로 바뀌겠죠. 그때 균형이 잡히면서 좋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용신의 역할은 그렇게 하시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신 상태라고 그랬죠. 나의 정신, 육체를, 이게 내가 육체, 갑이 육체라면 이걸 끌고 가는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의식 상태.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나 특히 뇌쪽,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죠. 바로 신강 신약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용신이 신강하거나 용신이 튼튼하고 용신이 건강하고 용신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즉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얘기했죠. 바로 장애인이었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사주국에서 용신이 튼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건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갑이 들어오거나 물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면 뭐 이제 지나간 거지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과거를 잠깐만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자, 무토를 봤습니다. 무토를 봤는데 여기 보니까 신약사주인데 무토를 봤으니까 또 하나가 늘어났네요. 자, 2대 7이 됐습니다. 하나가 더 늘어났으니까 내 힘이 더 빠졌죠. 자, 5가 왔습니다. 여기 밑에는 5죠. 4월에서 5월, 6, 7, 8, 9 이렇게 인생여행 떠난다고 그랬죠. 더 뜨거워졌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는 잠재적으로 한 칸 건너서 잠재적으로 있던 게 오화가 들어오면서 인오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오술이 됐으니까 불이 더 붙었죠. 불이 더 붙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은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 사람 그러면 생목인데, 자, 간목, 을목은 생목과 사목을 구분하라고 그랬죠. 뿌리가 있으면 생목, 영조 임금처럼 없으면 사목이라고 했죠. 이 사람은 뿌리가 있는 나무에서 불이 붙었으니까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나무, 뭐 사과나무라고 칩시다. 불이 붙었으니까 이런 화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이 집안 쪽에, 집안에 딱 이 노수가 가운데 들어오면서 붙었으니까 이거는 어린 시절이었죠. 부모님 영향권에 있던 미성년자 시절이기 때문에 집안에 불이 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 얘기는 집에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거나 위험에 처했었다고 볼 수가 있다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무슨 뭐 사람이 이 사람을 나무에다가 비유해놓고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사람도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도 많아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똑같습니다. 불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님을 만나서 태어나기 이전에 그 전에 본래의 면목은 무엇인가? 즉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도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는 형체가 없었습니다. 형체가 부모님을 만나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전에는 형체가 없었습니다. 형체가 없었던 거지 바탕이 본래 그 본질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없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즉 형체는 없었지만 우리가 동양에서 얘기하는 기로서 존재했던 겁니다. 기로서. 자, 첫 시간에 첫 시간 그 음양오행에서 천지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했지만 이 동양의 천지창조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기로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수증기 예를 들어서 수증기라고 한번 봅시다. 또 냄새, 우리 뭐 어떤 냄새를 맡을 때 그게 냄새가 보입니까? 수증기 잠깐 보이고 사라지죠. 없어진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가 그게 인연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자, 갑도, 흙도, 물도, 불도, 쇳덩어리도
다 그게 인연에 의해서 없던 것이 생겨난 게 아니라 보이지 않고 기로서 존재하다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학이라는 게 대단한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 년을 내려온 겁니다. 자,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흘렀는데요. 바로 사람은 그래서 이 자연과의 그 목으로 태어난 사람은 목의 습관과 성질이 똑같아요. 또 물로 태어난 사람은 물처럼 흐르고 차고 성질이 흐르고 싶고 냉하고 이런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속성이 같아요. 근성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DNA는 못 버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을 딱 봤더니 불이 다 붙었어. 자,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화재가 나서 어려웠다, 힘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보니까 또 토가 또 들어왔네요. 거의 미토도 토죠. 여름 이것도 5월에서 6월로 왔으니까 더 뜨겁고 이건 더 뜨거운 흙이죠. 물기가 하나도 없는 흙, 사막과 같은 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때 더 힘들었겠죠. 그러면서 간목이 기토를과 갑기 합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토로 변하죠. 간목으로서의 역할을 사실 크게 할 수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월이 가다가 어떻게 됐냐면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오니까 더웠던 여기 내가 옆에 있던 불들이 조금은 견딜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가을이 왔습니다. 7월, 음력 7월이 되면서 8월, 9월이 따보면서 조금 낮았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40대 들어서면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불이 꺼진 거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유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술토가 또 들어왔죠. 자, 여기서 아까 인호술 하분됐는데 진술충 없었는데 여튼 진술이 됐습니다. 진술충.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자, 이때 여기도 물이 들어오고 여기 있던 물도 또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겨울로 완전히 겨울, 10월로 들어왔으니까 겨울로 들어왔죠. 겨울로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불이 있으니까 오히려 괜찮은 거예요. 겨울이 됐으면 난로를 피고 싶죠. 당연히 태양이 필요로 하고. 자, 지금 60대죠. 63세죠. 이렇게 와 있으니까 더 추워졌죠. 11월에 와 있습니다. 대구에서 11월을 만났으니까 더 추워졌다는 얘기예요. 더 나를 괴롭히던 불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돕는 글자로 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도 인생에서도 영원히 적도 없고 영원한 내 편도 없는 겁니다. 이 나를 늘 불붙이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괴롭게 하던 이 불이 이때부터 나를 도와줄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덕을 볼지. 바로 세상에 버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렁이는 지렁이의 삶이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삶이 있고 영조 임금은 뭐 임금의 사주를 진짜 받고 태어났지만 이 사람은 또 속이 편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을 만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4월의 간목이 상황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붙었어요. 살아있는 나무에 괴로웠다 딱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 그랬다? 집안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조상자리니까 영향력이 조금 덜 미치지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과 나와 배우자와 자식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불이 붙었다. 그리고 여름을 지나왔으니까 힘들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딱 어떻게 보냐면 진이죠. 진토. 이 진이라는 글자 안에는요, 계수라는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계수, 요 계수 있죠? 요 계수가 들어 있습니다. 계수가 물이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장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장간. 지지 속에 하늘의 천간 있죠. 우리 천간 공부했죠. 천간의 기운이 들어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이 글자 안에마다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아마
지장간입니다. 자, 우리 저장할 때 그 장자인데 이 땅 속에 지장간 이게 들어있다 이게 천간의 기운이 이 안에 계수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뜨겁고 집안이 뭔가 불이 붙고 나도 타고 집에 들어가면 나도 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면 이 대운이 오기 전까지는 이 진토의 계수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까지 불이 붙고 줄기도 붙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여기에 계수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뿌리를 일로 뻗어가겠습니까? 이쪽으로 뻗어나가겠습니까? 한 중급반 정도 되면 배울 건데요. 이쪽으로 뿌리를 뻗어갑니다. 즉 과거를 뻗어간 게 아니라 미래 쪽으로 뻗어갔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죽지 않았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8글자 안에 모든 그런 비밀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런 공부 그거를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의미 있는 학문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러고 있다가 물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불을 끌 수 있는 분위기가 됐고 가을이 됐고 자 본격적으로 물이 솟아났습니다. 이때 내가 바라던 이 나무가 바라던 물이 솟아 올랐기 때문에 이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자, 좀 전에 꿈과 희망이라고 그랬죠. 내 정신 상태가 아주 좋아졌어요. 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발동이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들어왔으니까. 자, 그러고 있는데 60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신약사주에서 아까 영조임금님처럼 간목이 하나 여기 있고 여기서 받쳐주고 했으면 좋았는데 여기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도 들어왔던 겁니다. 물이 들어왔죠? 가장 바라던 게. 딱 물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운 겨울에 이 난로 써먹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인생 역전됐죠? 뭐 이 사람이 한 방에 대박이 된 건 아니고요. 같은 간목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영조임금님 건 어떻게 됐어요? 사주가 심플하죠? 이런 사주는 정말 진짜 기가 막힌 사주입니다. 자, 조금 심플하지 않고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 않지만 잘 보시면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요게 한 덩어리였죠? 나무로 한 덩어리, 불로 한 덩어리, 흙으로 한 덩어리, 흙으로 한 덩어리 이렇게 되어 있죠? 목화통수 5행 중에서 이건 4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보면 이거 품격이 잡힌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주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했지만 꿈을 버리지 않고 어디에 계수에 딱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조임금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이분도 공직자였는데요. 고위공직자였습니다. 이 사주는 불이 어린 시절에 그랬겠지만 나중에는 요 무토는 양토 사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진토, 동물은 용이죠. 이건 옥토로 봅니다. 나중에 옥토인데 이 사주는요. 여기서 보면 청곡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격자를 꼭 붙인다면 산에 가서 딱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이 뜨거운 걸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굉장히 맑은 사주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맑은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맑고 높은 곳까지 가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대기만성이 되면서 고위공직자라서 고위공직자면서도 청백리의 상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백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제 평생 보내신 분인데 지금은 뭐 이제 은퇴해서 지금도 이제 또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래된 지인이어서 제가 잘 압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영조임금만큼은 심플하지 하지만 이분의 사주도 굉장히 좋은 사주고 혹자들은 이 사주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유 관이 없으니까 관이 없겠네 했지만 그거는 좀 아마추어들이 볼 때는 그러는 거고요. 자, 이 사람도 그러면 뭐 목하고 토만 돼 있으니까 나머지 없으니까 다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게 아니고 그 사주의 형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첫 오프닝 멘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주 용어, 전문 용어 함정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격국용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주의 품격이 갖춰졌느냐 안 갖춰졌느냐를 보는데 그 격국마다 이 사주는 무슨 품격의 사주가 또 이 사주는 무슨 품격의 사주가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십 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참고하는 것뿐이지 내 이름을 갖다가 야 홍길동 하면은 그 사람이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다른 이름을 붙이면은 그 사람 본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게 사라지는 겁니까? 괜히 이 형상을 보면 될 걸 갖다가 전문 용어를 붙이고 무슨 격국 용신 따져가지고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견월망지라는 얘기를 했죠. 달을 봐야지 왜 자꾸 그런 손가락만 보면서 얘기를 하느냐 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이 없으니까 관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아마추어가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한 가지 첫 시간에 영조대왕의 사주 단순 심플한 사주인데 오늘부터 첫날 너무 시간이 걸릴까봐 제가 못해드렸는데 자 이분도 갑이고 이분도 갑이죠. 자 요 갑이 나란히 있고 여기도 갑이 목이 있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하고 같은 글씨는 형제가 됩니다. 형제 같은 글씨는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제 전문 용어를 좀 써야 되겠죠. 명리학 용어를 좀 써야 됩니다. 요거를 갖다가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 견자는 어깨 견자를 얘기합니다. 어깨 견자. 어깨 견자. 비슷할 비자하고 어깨 견자를 써가지고 어깨가 비슷하다. 그 뜻입니다. 어깨, 즉 나의 형제입니다. 형제. 나의 형제가 몇 명이니까 하나, 둘, 셋, 네 명 있다는 얘기고 형제가 하나, 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2개 이상, 3개 이상이 되면요 형제가 많은 형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분도 2개죠. 요분보다는 많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견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비견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견, 이제 용어를 쓰면 비견이 중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견이 중복이 되는 게 많으니까 비견이 중중한데 재물이 중중하구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간목의 이 술토 요거는 재물이 됩니다. 나한테 재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물입니다. 재물로 보시면 되는데 왜 재물이냐면 아까 제가 이걸 정원사에 비유를 했죠. 정원사가 하는 일이 나무를 다듬고 심어줘야 됩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 땅을 파면서 목국토 내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하면서 만큼의 돈을 받는 거죠. 자, 노동의 대가, 노력의 대가가 내가 극을 하는 겁니다. 목국토 내가 일을 하는 거는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토라고 그랬죠. 나도 양이죠. 양목, 양토, 양목 이렇게 같은 양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재물인데 여기다가 치우쳤다 이거예요. 양 대 양으로 음양이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양 대 양, 음 대 음으로 치우쳤다고 해서 이때는 치우칠 편자를 써줍니다. 치우칠 편자. 그래서 치우칠 편자를 써서 편재라고 합니다. 편재물. 치우친 재물이다. 편재의 재물이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편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재죠. 이 사람도 편재가 몇 개 있나 봅시다. 편재가 하나, 양대양이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 딱 좀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 재물이 이렇게 많아. 요거는 일단 떨어져 나가 있다고 영양권이 미미하다고 그랬죠. 나하고는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거는 내가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비견 그래서 갑을 봤을 때는 비견이라고 하고 무토, 술토, 양토죠 전부 다. 양토니까 양토, 술토도 양토 이렇게 봤으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편재라고 합니다. 편재.
편재. 재물 줄여서 그냥 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 사람 뭡니까? 비견입니다. 비견. 같은 비견이죠. 양 대 양이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옆에 갑이 아니라 을이 있다고, 여기 을이 있다고 하면 이걸 갖다가 겁재라고 합니다. 겁재. 편재가 아니라 겁재. 같은 형제인데 이때는 남자 형제입니다. 같이. 내가 임금이 남자였죠? 하나, 둘, 셋. 다 남자 형제라고 보는데 을이 하나가 여기 있게 되면 이건 겁재라고 합니다. 자, 겁재. 이건 겁이라고 합니다. 겁재. 겁탈할 겁자죠? 재물을 겁탈해 간다. 나쁜 뜻이 아니라 나쁘게도 보는 거지만 나쁜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내가 10남매의 장남입니다. 근데 막내 동생이 지금 5살이에요. 이제 그것도 여동생이에요. 얘가 용돈이 떨어졌습니다. 용돈이 떨어지니까 오빠 용돈 좀 주세요 하는데 어떻게 안 주겠습니까? 내가 돈이 있건 없건 어떻게 해서라도 주고 싶겠죠. 좋은 말로 하면 내가 준 거지만 안 좋게 되면 내가 동생한테 뺏긴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건 겁재라고 합니다. 재산을 겁탈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거니까 이 정도의 전문 용어 정도는 이제 몇 개 안 됩니다. 10개인데 이렇게 하나씩 돈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요거 하나만 딱 더 할까요? 불이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 생이죠. 생하는 거. 목생화 하고 있죠. 내가 도와주는 건 내가 적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나한테 교회 가서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교회 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먹을 걸 줬어. 먹을 걸 나한테 줬죠.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불한테 목생화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먹을 걸 줬다고 칩시다. 이거 유실수죠. 식신이라고 합니다. 이건 식신. 전통적으로 다 이 신자를 붙입니다. 신자를 붙이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몸신자를 써도 괜찮습니다. 내 몸에 있던 걸 줬다 이렇게 뜻하면 됩니다. 이것도 식신 이렇게 이것도 식신. 음화죠. 양과 음이 조화를 이뤘죠. 그래서 이건 식신이라고 합니다. 식신. 여기 오늘 사주에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것만 해서 공통점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전문 용어 비견, 겁재, 식신까지 했습니다. 자, 이 정도 해드리면 웬만큼 감이 이제 오죠. 이렇게 해서 같은 간목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또 한번 뭐 다른 갑을 보던가 이제 을을 보게 되면 하고서 감이 딱 옵니다. 그래서 0.1초만 있는 감이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건 기억을 좀 잘 해주시고요. 벌써 시간이 꽤 흘렀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실전 2번째 시간인데요.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